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마치 천국으로 들어서는 길 같았다. 날이 흐렸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은 구름이 하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날의 섬 기후는 바다 표면에 잔뜩 안개를 만들어냈다. 지도 한 장에 의지했다. 분명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가면 연륙도로 끝에 아름다운 섬, 멋진 카리브해 해변이 나타난다고 돼 있다. 연륙도로로 들어서는 건물소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다. 지나다니는 차도 한 대도 없다. 그런데 길은 멀쩡하다. 바다 위로 자갈과 모래를 쌓아 올리고 거칠게 아스팔트를 깐 좁은 길이 앞으로 쭉 뻗어 있다. 바다를 끝없이 가로지르며 나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있다. 길이 이어지니 차를 계속 몰아간다. 육지는 멀어져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방은 그저 드넓은 바다다. 혹시 이러다 길이 절벽같이 뚝 끊기는 건 아닐까? 거친 해일이라도 일어 차를 덮치는 건 아닐까? 대체 이 길의 끝에 뭐가 있기는 한 걸까?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무서워지기까지 할 무렵 연륙도로 양옆으로 맹그로브 숲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강 하구나 만의 얕은 물에서 보았던 그 맹그로브 나무들이다. 그런데 그때 보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하얀 모래가 비치는 물은 청명한 에메랄드 빛이다. 맹그로브 나무의 가지들은 더욱 투명한 연갈색이고 잎들은 더욱 투명한 연두빛이다. 적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물안개와 어우러진 맹그로브 숲을 굽이굽이 헤쳐가는 길이 신비롭다. 그래, 가보자. 끝까지 가서 그 섬에 뭐가 있는지, 이 길의 끝에 뭐가 보이는지 알아보자. 분명 파라다이스가 있을 거야. 심증은 더욱 굳어진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다 어딘가로 들어섰다. 땅이 넓어지고 샛길도 드문드문 나타난다. 육지를 벗어난 뒤 1시간여 만에 드디어 섬에 도착한 거다. 그런데 길이 갑자기 뚝 끊긴다. 바다를 앞에 둔 절벽 같은 섬의 끝자락까지 간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덤불숲이 가로막아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는 거다. 섬의 도로가 아직 다 정비가 안 됐나 보다. 그렇게 100여 킬로미터를 달려서 쿠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산타마리아에 도착했다. 나의 4차례 쿠바행 중 첫 번째였던 2011년 6월의 어느 흐린 날이었다. 플로리다를 여행할 때 마이애미에서 미국 최남단 섬인 키웨스트까지 200여 킬로미터의 연륙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다. 그때 궁금해했었다. 쿠바의 연륙도로는 어떤 모습일까? 둘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 바다 위로 콘크리트를 높게 쌓아 올려 튼튼하게 만든 구조물인 키웨스트 연륙도로는 그냥 거대하고 길쭉한 다리다. 그런데 산타클라라에서 산타마리아로 가는 피델 카스트로의 역작으로도 불리는 보다 친환경적인 이 연륙도로는 앞에서 묘사했듯 마치 천국으로 가는 길 같았다. 적어도 그날은 그랬다. 차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때 그 산타마리아 해변의 리조트 단지가 보수공사 중이었다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다. 나라가 결정하면 리조트 단지가 한꺼번에 문을 닫고 보수에 들어간다. 길이 끊겨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섬을 돌아봤다. 섬 여기저기 조그만 길들을 따라 몇 개의 리조트들이 연이어 나오는데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해변은 모두 리조트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이 닫혀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다 한 리조트에서 쪽문을 발견했다. 차는 못 들어가도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차에서 내려 리조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봤다. 스페인풍의 낮은 건물들, 야자수, 수영장, 레스토랑, 쿠바에서 보기 드물게 현대식으로 잘 조성된 리조트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빗속의 리조트는 그저 처연할 뿐이다. 굽이굽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무가 깔려진 길이 나온다. 해변으로 이어지는 길을 드디어 찾은 거다. 통나무로 지은 간이식 바를 지나자 드디어 해변이 나타났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비가 내리는데도 날이 흐린데도 바다가 짙푸른 에메랄드 빛이다. 하얀 모래밭,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해변. 그리고 그 해변을 따라 마치 원시시대의 오두막 같은 모양의 야자수로 엮은 파라솔들이 줄지어 서 있다. 그곳은 진정 파라다이스 같았다. 바닷물에 잠시 발을 담가 봤지만 비가 너무 거세졌다. 통나무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데도 그 아름다움에 떠나지를 못하겠다. 다시 와야 해. 반드시 다시 와야 해. 언젠가 다시 와서 저 야자수 파라솔 아래서 바다를 바라볼 거야. 이 파라다이스를 즐겨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었었다. 그리고 6년 뒤인 2017년 나는 정말로 그곳에 다시 갔다. 뉴욕 특파원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어쩌면 다시는 쿠바에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휴가를 내어 4번째로 쿠바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딸과 함께. 그리고 바로 그 리조트에 찾아가 묵었다. 바로 그 야자수 파라솔 아래서 바로 그 바다를 다시 바라본 거다. 감격스러웠다. 해변에 나란히 누운 딸이 묻는다. 엄마는 왜 자꾸 쿠바에 와? 글쎄, 자꾸 오고 싶어지네. 엄마는 쿠바랑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 전생에 쿠바에서 살았나? 나는 그렇게 다짐을 지켰지만 그곳은 6년 전의 그 느낌이 아니었다. 2015년 초 미 쿠바 간 관계 정상화 선언 이후 관광객들이 쿠바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쿠바의 인프라는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항공편도 태부족, 교통편도 태부족이었다. 쿠바에 처음 갔던 2011년은 미 쿠바 관계가 얼어붙어 있던 때라 관광객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아바나에서는 아무 때고 차를 빌릴 수 있었다. 관세가 8배나 붙는 자동차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싸서 중국산 경차 한 대를 빌리는데도 하루 $100는 내야 했지만 어쨌든 차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아바나 시내를 종일 돌아다니며 렌트카 회사를 다 뒤져봐도 차가 한 대도 없다. 렌트카를 빌려 자유롭게 다니면서 딸에게 내가 봤던 쿠바의 이곳저곳을 보여주겠다던 꿈은 좌절됐다. 그래도 산타마리아는 갈 수 있었다. 그곳의 리조트들을 예약하면 예약 고객들을 아바나에서 산타마리아로 데려다주는 일종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그 50인승 대형 버스에서 바라보는 연륙도로는 더 이상 천국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핫한 리조트 단지가 된 산타마리아에 들어가려 버스, 택시,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관광객들로 꽉 들어찬 리조트도 6년 전 빗속의 처연함에서 느꼈던 파라다이스 분위기가 아니다. 아침, 점심, 저녁 푸짐한 뷔페,
밤이면 다채로운 공연들, 스파, 해양 스포츠 등 전형적인 카리브해의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북적. 내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휴양 스타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쿠바에 가려고 했을까? 처음 방문했던 2011년 쿠바는 북한과 함께 지구상에서 유의하게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였다. 러시아, 중국은 물론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도 설사 공산당이 지배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수용해 더 이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라 불리기 어려웠지만 쿠바는 여전히 체제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가본 쿠바는 북한처럼 닫혀있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제 봉쇄를 타개하기 위해 일찌감치 관광업을 개방한 쿠바에는 공항에서 우리 돈 3만 원짜리 입국용 비자만 사면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언제든 들어갈 수 있었다. 아니 사실은 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었다.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남는 입국 사증 도장 대신에 여권에 붙였다 떼는 비자를 도입한 것 자체가 미국인들이 드나들게 하려는 조치였다. 게다가 북한처럼 국가에 소속된 가이드가 여행 내내 관광객과 동행하는 제도도 없었다. 쿠바인들은 관광객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는 혹시 공관원이 볼까 조심했지만 대부분 스럼없이 관광객에게 말을 걸었다.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쿠바에 들어갔지만 나는 쿠바에서 북한에 비추어 상상했던 어떤 꽉 옥죄어진 통제사회 분위기를 체험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우리와 다른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측면에서 느껴졌다. 전혀 색다른 종류의 감동을 주기도 한 그것은 발전이 더딘 사회주의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가의 모든 땅이 누군가에 의해 소유돼 정확한 목적에 의해 구분되고 정확한 목적에 의해 개발되는 자본주의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그냥 내버려져 있는 땅들이 주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내가 느낀 감동에 공존이란 말을 붙였다. 쿠바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빈곤에 기반하고 있었다. 인간의 인위적 손길이 닿지 않기에 국가에 의해 또는 돈을 위해 소유주의에 의해 관리되지 않기에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그 그대로 남아있었다. 트리니다드에서 시엔푸에고스로 오면서 본 바다 풍경, 자연농장의 풍경은 나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드넓은 벌판에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야자수와 나무, 풀들 속을 아무렇게나 풀려진 소와 말과 양들이 천천히 걸어다니며 풀을 뜯고 있었다. 그 위로 오직 카리브해의 우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을 듯한 마구 흩어져 있는 겹겹의 구름들이 인간의 손이 아직 닿지 않았음이 분명한 산들과 어우러져 하늘은 또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나는 벅찬 가슴을 도저히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그것은 21세기에도 인간과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에 가능한 광경이었다. 내버려진 탓이다. 내버려져 국제적 빈민을 만드는 쿠바에 내버려져 태고적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연. 그 아이러니 속에서도 나는 그저 그 아름다움에 가슴이 터질 듯했다. 아바나 시내에는 2차 대전쯤에나 다녔을 법한 구식 자동차에서부터 방금 공장에서 튀어나온 듯한 현대식 자동차들이 뒤섞여 달린다. 편도 1차선 지방도로에서는 맨 앞에 소달구지, 그 뒤로는 마차, 그 뒤로 오래된 승합차, 버스, 승용차들이 한 길에 나란히 줄지어 달린다. 산인지 농장인지 밭인지 표시나 울타리도 없는 땅은 용도가 잘 구분이 안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구역인지도 구분이 안 된다. 다 나라 소유니까
나라가 개발을 하면 용도가 두드러지지만 하지 않으면 그냥 원시시대의 땅이 그대로 이어져 온 듯 갖은 식물들이 뒤섞여 있다. 농장 앞마당에서는 말, 소, 양, 닭, 개 등이 함께 뛰어다닌다. 트리니다드에서는 오래된 스페인풍의 중세식 건물에 감탄하다. 시엔푸에고스에서는 마치 유럽의 항구 도시에 온 듯 정돈된 모습에 놀란다. 나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다. 마치 인간이 살아온 지구상의 모든 역사적 시간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하다. 인간의 모든 시대와 역사가 한 곳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분명 체계적으로 어떤 개발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내가 본 자본주의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달랐다. 그 뒤 2017년 6년 만에 간 쿠바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변했다. 내가 첫 방문을 했던 바로 그 무렵부터 라울 카스트로는 시장 경제적 정책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쿠바는 점점 덜 낯설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어쩌면 이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땅들에는 어느샌가 울타리가 쳐져 있고 표지가 만들어졌다. 개혁 정책으로 쿠바가 유휴국유지를 개인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도로가 정비되고 곳곳에 아파트와 건물들도 새로 지어지고 있다. 햄버거집, 식당, 나이트클럽까지 프랜차이즈 2호점, 3호점이 생기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국이었던 미국 국기로 된 옷을 입고 미국 국기로 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아바나의 청년들 모습에 관광객인 내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가 절대적 가치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 봉쇄를 견디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으로 변화를 택한 쿠바의 모습은 그저 정당하다. 내가 앞으로 더 이상 첫 방문에서 감동했던 그 공존의 모습을 그곳에서 볼 수 없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역사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쿠바를 사랑하고 여전히 쿠바를 연구 중이다. 쿠바는 내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고 다른 체제가 색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판단 이전에 다른 것은 그저 다를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 가치 판단으로만 무엇을 완전히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산타마리아 리조트의 해변, 이제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란 게 분명해진 그 리조트의 해변은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파라다이스로 살아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나는 그곳에 다시 가게 될 거다. 쿠바의 달라지는 모습들이 그들의 역사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어떤 역사를 계속 만들게 될 테니 말이다.